즉답형 읽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문제를 먼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게 힘들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에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1cm라도 우리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저는 긴 글이라고 처음엔 느껴져도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짧은 글로 느껴지길 바라는 그 목적을 갖고 같이 읽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보이나요? 자, 여기에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리유치원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우리 누리유치원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놀이틀 밖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놀이틀이라는 건 유아들한테서 나타나는 거지만 제가 좀 비유적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틀 안을 어떻게 할 거냐면 땡땡 유치원 현장의 부적절한 사례, 이걸 우리가 가상의 상황이라고 하고 놀이틀 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게 별로인 유치원의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결국엔 우리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놀이틀 밖에서 선생님들이 누리유치원 교사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이제 이 놀이틀 안에 있는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결국 누리유치원 교사들이 말하는 게 답안의 맥락이다. 이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우측 상단에 1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장면 1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놀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가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밑에 이렇게 경청하는 누리 유치원, 자, 이렇게 경청하는 누리 유치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자 사례를 보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장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김 교사가 있는데요. 경력 15년 차래요. 만 5세 반입니다. 그리고 박 교사가 있는데요. 경력 2년 차입니다. 만 5세 반 같은 연령을 맡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김 교사에 대한 성격 그리고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개요를 써봤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보다 자신이 해왔던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당연히 자기가 좀 갑일 수 있겠죠. 선호한다는 건 경력이 실제 능력을 대변해준다고 믿고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연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 시절에 연극 동아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수평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동료 교사가 있고요. 이 관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나 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선생님 내 동극 수업 사례 공유해볼게요 해서 같이 봤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호의적으로 제가 파란색 화살표를 넣은 건 호의적이라는 느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박 교사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제가 동그라미로 화살표를 동그라미로 만든 건 뭐냐면 공격 의사가 없다라는 걸 좀 뭉툭하게 표현해봤습니다. 박 교사가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동극에 활용하니까 훨씬 문학적 요소인 배경이 실체처럼 느껴져서 유아들이 흥미를 느꼈겠어요.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자신이 느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근데 아쉬운 게 꼭 완벽하게 대사를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유아들이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대학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 선배님께서 제가 좀 경직돼 있으니까 틀려도 되니까 너의 말투로 먼저 해보면 훨씬 몰입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자, 박 교사는 자, 두 번째 말풍선에서 공격 의사가 없어요. 전혀 그냥 조언 같이 이야기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빨간 화살표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온 느낌이고 뾰족하게 느껴져요. 김 교사는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씬 넘버 2 선생님 나랑 경력 차이가 몇 년인데 자그마치 13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니까요. 선생님은 배우는 입장인데 왜 나한테 조언을 해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김 선생님, 저는 진짜 선생님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거 그냥 같이 공유하면 좋고, 훨씬 이제 성장 같이 하니까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씬 넘버 3.
됐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직 학습 공동체에 마음가짐이 안 된 것 같아. 선생님이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해보세요. 나랑은 안 맞네. 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점점점. 자, 4. 저 박 선생님하고는 무례하고 선 넘고 선배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어. 오해를 받아서 너무 속상하다. 유치원에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신경 쓰이고 답답하다. 자, 우리 놀이틀 밖으로 나와서 놀이 유치원이에요. 자, 여기에 윤교사가 있고 민교사가 있고 최교사가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혹은 윤교사, 민교사, 최교사가 우리가 되겠죠. 답변을 하는 우리. 자, 한번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직선상의 교사 발달로 보면 경력이 높을수록 잘하는 게 맞지만 어떤 특정 교수 능력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경력을 떠나서 관련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10년 차지만 민 선생님이 예전에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을 잘 그리듯이 말이에요. 원내 미술 동아리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너무 고마워요. 윤 선생님 참 겸손하세요. 전 선생님께서 부모 교육으로 석사 논문도 쓰시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도와주셔서 비유치원 사례 속 박교사처럼 2년차지만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요. 사례의 김 교사는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려는 여지조차 없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국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김 교사는 반성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화가 났지? 내가 맞지 않나? 내가 틀렸나? 박 교사가 진짜 내 모든 15년 경력을 모두 부정한 건가? 그건 아닌데 유아들의 동극을 다시 볼까? 아이들이 긴장하고 있었네. 표정이 보이네. 떠듬떠듬 하면서 내 눈치를 보고 있네. 이제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난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생각이 참 결국 내가 더 성장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유아들이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동극 같은 경우에 예술적인 부분이어서 유아들이 자신이 그 역할이 되어보는 과정에서의 성취감, 가상세계에서의 대리만족 등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단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후 김 교사가 박 교사를 아예 배척하잖아요. 진짜 저 예전 유치원 생각나서 순간 소름 돋았어요. 다 알잖아요. 저렇게 모른 체 하면 이 사람이 학급 운영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거. 정말 그래요. 김 교사는 반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자신이 오해한 것을 인지해야 되고 정중히 사과해야 되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차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야 내가 동극 수업의 교육적 본질을 놓쳤다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내가 배우고 노력하려는 내적 동기가 비로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교사 간의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결국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 교사는 개방적으로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박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경력자여도 교사의 역량을 존중하면서 함께 배움을 주고받으며 동극이라는 수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게 유아들에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요 맥락에서 우리가 즉답형 답안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맨 왼쪽에 보면 윤교사의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적 태도, 반성적 성찰, 성찰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맥락을 상상하지 못하면 저런 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과,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개방성, 수용적 태도, 적극성, 존중 이런 것들이 이 각 말풍선의 대화성 내용들에 들어가 있고 이 말풍선에서 이렇게 덕목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내가 이걸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런 게 생각나면 이런 게 떠오르고 이런 게 생각나면 이렇게 떠오르고 우리가 한 3-4가지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놓으면 오히려 시험장에서 2가지를 물어볼 때 좀 마음 편하네? 또 이렇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과를 말해야 되나? 뭐를 말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맥락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걸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것들 중에 내가 생각해서 말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요런 부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뭐가 더 좋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민교사, 가운데 보면 민교사가 말한 부분에서 내적 동기가 비로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악화되면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해도 되고 부정적인 것을 예측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긴 글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긴 글을 짧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긴 글은 요겁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부분을 쭉 이은 것.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짧은 글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게 더 잘 읽힐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 맥락,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지 않은 우리가 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맥락들이 느껴지면 좀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힐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글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만큼 뭐 8줄, 9줄을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개별 인물에 대한 뭐 경력에 대한 거, 유치원 정보, 관계 이런 것들, 학급 내용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제시해 주죠. 여기에서는 김교사가 갖춰야 될 것을 얘기를 했지만 김교사가 주로 일방적으로 지금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교사와 박교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나와요. 여기서 무례하게 말을 한다거나 잘못했다 뭐 아무튼 공격을 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박교사와 김교사가 함께 인성적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해서 뭐 둘씩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이 제시가 되고 이후에 초래된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제가 김 교사는 그 뒤로 모른 채 했는데 박 교사가 뭐 이런 의도였는데 했을 때 이제 1번으로 돌아가서 등장인물이 그 뒤에 좀 소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건의 그 플롯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장면이 끝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왜? 비유치원의 부정적인 사례니까. 그래서 사건이 발단, 전개, 절정 이 정도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막 악화돼서 학급 운영 중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그래도 기본 틀 정도 이게 이렇게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핵심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글이 빨리 읽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요소, 제가 말한 플롯, 배경, 등장인물 이런 게 결국 문학적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서 예측력을 높이면 우리가 읽는데 좀 더 부담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맥락을 우리가 불러오기를 해서 바로 후다다닥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을 좀 써봤는데 이게 뭐 범죄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가 프로파일이라는 게 프로필, 그러니까 프로필을 작성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물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사건, 이후 초래된 문제 상황 이런 거 알아보면서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보자면 김 교사는 경력 15년 차예요. 경력으로 모든 전문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죠. 저경력 교사는 모든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경력이 많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그리고 박 교사. 함께 성장하고 노력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격려, 존중, 조언 등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했고 인간은 남녀노소 서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인간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 교사가 여태까지 가르쳐줬으면 나도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간관, 수평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건은 뭐였어요? 서로 수업 나눔을 하는 목적이 달랐죠. 김 교사는 일방적으로, 박 교사는 함께 이건데 거기에서 이제 김 교사의 무언가를 이렇게 긁은 거죠.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오해를 하게 된. 박 교사가 사실 잘못한 건 없잖아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긴장하고 떠듬떠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냥 이전에 뭔가 분위기가 좋았으면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후 초래되는 문제 상황은
김 교사는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끊어버렸죠. 단절했고요. 박 교사는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학급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프로파일링, 이런 내용들, 이럴 때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고 저럴 때 저런 사건이 나올 수 있구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게 되면 시험장에서 내가 맨 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